자, 은닉행위 갑니다. 은닉행위 오른쪽 5번 되게 중요해요. 자, 봅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그런데 증여세 면탈 목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호의로 꾸며요. 그래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깁니다. 아파트한테 주면서 증여가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매매계약서, 등기 신청을 매매로 등기 원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면 이거죠.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증여하죠. 등기 박아야 되는데 을은 증여가 노출되면 등기 원인을 왜 너는 등기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이 뭐니? 등기 원인, 등기소 제출해야 돼요. 증여가 노출되니까 매매한 것처럼 꾸몄죠. 꾸몄으니까 이 매매는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 등기소는 모르죠. 매매계약서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문제는 이 매매는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죠. 그러면 매매는 무효.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소유권 없죠. 하지만 여기는 바뀌어요. 매매는 가짜 매매로 무효지만 증여가 있어. 그러면 물권법에서는 실체관계 부합법리, 중간생략 등기. 법 위반 등기지만 매매했죠. 병이 을로부터 샀죠. 매매라는 실체가 있으면 병등기, 중간생략도 유효. 똑같아요. 당신은 등기 원인인 매매는 없지만 증여를 받으셨군요. 대부분이 한 얘기예요.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을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유효 등기. 등기가 유효니까 을 소유자.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소유권 먹여주려면 유효로 맞춰줘야 된다겠어요. 어느 하나는. 그래서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계약서에 있는 등기원인 매매는 가짜,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로 무효. 매매는 무효지만 실체관계 부합 유효. 소유권 취득. 이게 딱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매매는 무효 5번.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 5번. 자, 여기서 새끼를 치야죠. 을이 팔겠죠? 등기되어 있으면 항상 병에게 자, 하나 더. 갑은 을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대방 을을 상대로. 이유. 소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소유자 등기는 유효니까 말소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유자구나 할 수 없겠구나. 자, 이제 새끼칩니다. 을이 병한테 팔아요. 삼자 병. 등기 박았죠? 병은 저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죠. 자, 병 소유권 취득한다 만다. 찍어봐요. 병 소유권 취득 한다. 그대로 승계 취득. 암놈을 보라겠어. 병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암놈을 봐요. 을이 소유자.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그대로 승계 취득. 설사 악이라 하더라도 선이든 악이든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들이댈 수 있다 없다? 갑은 병을 상대로 들이댈 수 없다. 없다. 이유 소유자니까. 을 소유자, 병 소유자.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번. 이거 10번. 매매는 가짜로 무효 5번.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5번. 10번, 10번, 20번. 1번, 2번, 22번 나왔어요. 이 지문들이. 한 문제짜리도 나오고 5지문 중 한 자리 차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은닉행위 반드시 해요. 자, 3번만 보면 돼요. 은닉행위 3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안 내려고 가짜 매매를 했죠. 자, 가짜 매매. 매매는 가정매매로 무효. 지문 하나.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밑에 유효.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이렇게 나와요. 가장매매 은닉행위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시험지문에 안 떠요. 그냥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따라서 을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병은 무조건 암놈을 봐. 을 소유자. 따라서 병도 소유자. 따라서 갑 또는 을은 이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번. 설사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승계 취득. 왕별.
3번이 왕별. 자, 그러면, 자, 봐요. 이게, 요렇게 우리 시험 지문이죠. 이놈이 나를 힘들게 해. 자, 헷갈려 죽겠어. 이거 아예 버려버려야겠어. 젖은 거. 자꾸 젖은 거 들게 돼. 자, 이게 우리 실제 시험 문제예요. 갑이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면탈 목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 이전 등기. 그럼 빨리 사례 문제를 만나면 이 사례 문제가 어느 동네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럼 읽으면서 증여하는데 매매한 것처럼 꾸며. 그러면 은닉행위 사례 문제구나. 이렇게 훈련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시간 얘기를 시간이. 자, 이제 1번부터 5번 지문 떴죠. 1번 지문이에요. 갑을 매매 계약은 무효다. 이게 떴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 판단해야겠죠. 매매는 가짜 매매로 무효지. 꾸몄으니까. 통정의 표시. 이걸 머릿속에 계산해서 무효. 2번. 갑을 증여는 유효다 하면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연결됐네. 3. 을 소유자. 자, 시험 이게 나와요. 이건 안 나오고 이건 나왔어요. 갑은 을에게, 이건 물권법에서 나와요. 을 소유권 취득은. 등기 유효는 물권법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것 나와요. 갑은 을에게 들이댈 수 없다. 이유. 을은 소유자니까.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실체 관계 부합. 아니, 물권법까지 하면 연결돼요. 그 다음 4번. 을로부터 매수한 3자 병은 선악불문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유. 앞놈이 을이 소유자니까 병도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갑 또는 을은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유. 소유자니까. 소유자 을에게, 소유자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소유자인지가 민법 총칙, 법률행위, 의사표시, 동네까지 엄청 중요해요. 물론 네 문제밖에 아니지만 네 문제를 이거 해결하면 네 문제 다 맞춰버릴 수 있어요. 총칙, 법률행위, 의사표시 네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있다 없다가 골라져요. 그래서 매매는 꾸몄으니까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로 무효.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증여가 유효니까 실체관계 부합.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등기까지 해요. 여기는 어차피 물권법에서 해야 돼. 등기법. 을 등기 유효, 실체관계 부합.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자, 갑은 을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을이 병한테 팔았네요. 3자병 소유권 취득 여부. 앞놈을 봐요. 을이 소유자구나. 따라서 병 소유권 취득. 따라서 갑은 병이 설사 나쁜 놈, 악이라 하더라도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유. 소유자니까. 악에 현혹되지 마라. 이걸 계속 장난쳐. 갑은 악의 병에게는 들이댈 수 있다라고. 꼭 선의 악의를 장난쳐요. 그럼 이 중심에 안 잡혀 있으면 찍는 거야. 선의는 보호될 거고 악의는 보호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다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총칙이. 그래서 민법 총칙이 어려운 게 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하냐 마냐. 거기서 막 돌아버려. 이건 애울 수가 없어요. 풀어가야지. 하도 많은데 어떻게 애워. 있다 없다를. 그래서 이걸 딱 애우고 소유자에게는 할 수 없겠지. 병은 소유자야. 선이든 악이든. 이유. 우리 소유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판례 제껴드릴게요. 86페이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 밑에 있는 판례는 X 하시라고. X. 오른쪽 판례는 봐야 되고.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89페이지 판례 박스. 89페이지에서는 4번 X. 4번 X. 자, 한 장 넘기셔서 90페이지 왼쪽 판례 박스 밑에 판례 박스는 1번 X, 2번 X. 아이고 좋아라. 다 제껴드리네. 좋죠? 제껴드리니까. 보지 마요. 1번 고딕이 연락이 바뀌었죠. 우리 기출 아니에요. 맨 마지막 악의 3장에 대항할 수 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 머리만 돌아버려. 이 판례 읽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보지 마요. 오케이. 됐어요. 오른쪽 문제 하나 봅니다. 예제. 자, 1번 통정 허위 표시 틀린 것은
1번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이 꼴 합의 이렇게 단어 잡고 하는 거예요. 맞네? 2번 통정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A는 날려버려야지. 대입권도 되고 취소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설사 무효라도 맞는 지문.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장 아하 너 은닉행위구나. 따라서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겠죠. 매매만 가짜로 무효, 증여는 순전히 은닉행위로 유효. 일단 모두 여기가 사선이죠. X 틀린 거 정답. 정답주문이요. 정답주문. 1번 같은 것은 절대 정답주문 하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가. 2번도 채권의 취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정답주문 하지 않아요. 흘러가. 하지만 3번은 정답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정답지문도 나올 내용들이 있거든. 그걸 제가 별 3개 왕비를 방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별 3개 왕비는 반드시 하셔야 돼. 나머지 별 3개 왕비를 안 바뀐 건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 진짜 확률적으로. 4번 통정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그 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잖아. 좋은 말이잖아. 실질적으로 파악해라. 그럼 좋은 말이지. 이게 객관적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형식적 반대. 실질적으로 파악해.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흘러간 식으로 맞는 지문. 5번. 이건 한 번 더 가야 돼요. 3월달에 해야 돼. 패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통정을 했어요. 나중에 3월달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그 다음에 나머지 3자에 해당하는 놈,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해버렸어요. 중요한 거. 전득자 그거 안 했구나. 그것까지. 그건 한 바퀴 좀 돌아야 돼요. 이제 차고 갑니다. 차고. 법 조문이죠. 의사표시는 법률행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자, 의사표시 동네 첫 취소 사유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 부분 착오 있을 것, 중과실은 없을 것. 이게 착오 취소 요건으로 나와요. 제2항 전항 착오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 보호규정. 모든 의사표시 다 있죠.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 선의 3자 보호규정. 자, 봐요. 자, 착오란 게 뭐냐? 갑을 매매. 갑은 5억에 팔 생각이었는데 공 하나 빠뜨렸죠. 표시를 5천으로 잘못 표시했죠.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아요. 패자 갑이 사실을 모르고 빠뜨렸죠. 착오예요. 불일치 모르고 착오. 여기서 알고 한 비진이 통정과 구별된다. 자, 이와 같은 착오를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전형적인 착오, 표시를 잘못했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착오 의사표시는 이 계약은 일단은 유효. 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의 두 번째, 제한능력 법률행위 동네 절대적 취소. 하지만 착오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는 절대적 취소 반대말. 둘만 취소. 선예병에게는 취소 못합니다. 오케이. 착오요. 표시상의 착오. 자, 먼저 의 봅니다. 의. 지금까지 본 게 1번 의예요. 의사표시 불일치를 피해자가 모르고 1번에 첫 번째 쪽 오른쪽 모르고 그런데만 모르고 이렇게 밑줄 거기만 하는 거예요. 2번 중과 불일치를 모른다는 점에서 알고 하는 비진이 통정과 구별된다. 이건 이해하면 되고. 자, 오케이. 이제 오른쪽 착오의 유형. 자, 갑니다. 표시상의 착오예요.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셔서 94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 표시상의 착오 얘기할 거예요. 자, 봐봐요. 내가 부동산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 사인한다고 생각하고 사인했어.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 사인해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인한 서류가 뭐다? 연대보증서류에 사인한 거예요. 내 의사는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 한다는 생각이지. 근데 착각이었지. 착오가 일어나. 착각, 착오. 내가 사인한 서류는 연대보증. 그러면 갑은 큰일 난 거예요. 연대보증은 내 모든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거. 이게 보증 쓰지 마라가 연대보증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죠. 의사는 매매계약서, 표시는 연대보증 서류. 표시상의 착오예요. 자, 그러면 괄호. 나는 조카가 찾아와서 삼촌
작은아버지, 제가 회사에 취직했는데 신원보증 서류를 제출해달래요. 그래? 네 아버지는 어디 가고? 아버지는 해외여행 가셨어요. 작은아버지가 좀 해줘요. 작은아버지가 조카 서류를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작은아버지를 사기쳤지. 은행 빚 연대보증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서명 날인의 착오예요. 의사는 신원보증할 의사였지. 여기에 사인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인한 서류는 연대보증 서류. 의사는 매매계약서. 표시는 연대보증서. 똑같아요. 구조가. 나중에 신원보증 사건이 별세계 판례랑 연결돼요. 그래서 이걸로 해요. 이걸로.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표시상의 착오예요. 이게 신원보증 사건, 연대보증 사건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표시상의 착오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대문 판례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명 날인, 사인 잘못한 거, 이거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이렇게 외워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구나. 이유는 이게 사기로 일이 벌어져. 그래서 제가 조카 사기. 원래 사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근데 이놈만 불일치야. 이놈만. 사기는 원래 일치해야 되죠. 근데 사기에 따라 착오에 빠져서 했는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 그러니까 정통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지. 나중에 대부분 판례가. 지금 이것만 기억해요. 의사는 이렇게 해요.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표시상의 착오다. 다른 시험에서는 이게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것까지 나왔어. 아직 우리 시험에서 이것까지는 안 나왔고 그냥 대부분 판례 직접 들이대지만 우리 시험은. 그래서 여기서 아실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걸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 자, 공 하나 빠뜨린 사건. 이게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공 하나 빠뜨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이게 나오지, 이게. 자, 표시상의 착오 2번. 그래서 이게 기출 한번 이게 나왔죠.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서류에 사인해버렸네. 의사는 매매계약서, 표시는 연대보증 이렇게 외워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불일치 착오예요. 정통적인.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요. 앞으로. 동기착오. 자, 동기착오 봅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93페이지 오른쪽. 자, 설명 들어봐요. 을이 갑토지를 삽니다. 을은 왜 샀니? 물어보니까 저요 갑토지 사서 여기에 멋진 전원주택 2층짜리 올리려고요. 집 지으려고. 또는 땅값이 오른대요. 그래서 매수한다는 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죠. 그런데 일단 너 왜 샀니? 왜 법률행위했니? 계약을 한 이유. 법률행위를 한 이유. 집 주려고 사요. 이게 이유죠. 을이 이 토지를 산 이유. 이걸 마음속 동기라고 해요.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 그런데 문제는 집이 안 지어져.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럼 뻥이었어. 개발 정보가. 즉 마음속 동기에 착오가 있는 거지. 자, 을이 찾아갑니다. 나 집 지으려고 당신 땅을 샀는데 집이 안 지어져. 나 착오야. 착오 취소할래요. 과연 할 수 있느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 있느냐? 우리 법 조문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는 없어요. 갑이 우리 집 지으려고 샀는데 저 집이 안 지어져서 건축 안 나와. 저 취소할게 하면 갑은 뭐라고 한다? 네가 집 지으려고 샀는데 어떻게 알았니? 네 마음속 동기 착오를 이유로 왜 나한테 들이대니? 가! 해버려요. 마음속 동기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기는 의사표시 전 단계. 의사표시 아니에요? 계약 아니에요.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되죠. 법 조문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하지만 동기는 의사표시 전 단계. 단절돼요. 의사표시 전 단계. 그래서 마음속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원칙 착오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속 동기는 절대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 동기 반사에 거기서 했죠. 그래서 이 단어가 떼야 돼. 을이 지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마음속 동기가 수면 위로 부상해야 돼요. 표시해야 돼. 동기착오를 이유로 을이 취소하려면 반드시 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라는 두 글자가 반드시 써야 돼요. 마음속 동기가 표시됐죠. 그렇다면 표시됐으니까 이제는 법률행 해석상 계약 내용으로 됐을 거예요. 표시됐으니까. 그때만 취소할 수 있다.
동기가 나오면 무조건 표시 확인해야 돼. 자, 여기서 하나 더. 표시되면 충분. 두 사이에 이 동기를 의사표시 법률의 내용을 하자는 양 당사자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대로 외워요. 무슨 얘기냐? 우리 저 당신 토지를 사는 이유는요, 집 지으려고 사는 거예요. 표시되면 충분해요. 갑이, 그래? 나는 내 땅에 집 지으는 거 반대하는데? 즉, 그래? 너 집 지어!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요. 반대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요. 반대할 일도 없지만. 그 얘기예요. 동기는 표시만 되면 충분하지,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하자는 상대방의 의사일치까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며. 당연하지. 그죠? 갑의 의사는 중요하잖아. 의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외워요. 장난치니까.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하나 남았어. 갑이 을을 꼬셨어. 너 집 지으려고 토지 알아보고 있다며? 내 땅 사. 왜 을이 그래요? 아니요. 요즘 이 지역에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내 땅 건축 허가 나와. 이상 없어. 사. 즉, 을에, 근데 안 나오지. 을에 이 동기착오를 상대방이 유발. 상대방이 을의 동기착오를 유발했어. 이게 유발된 동기착오예요. 그러면 상대방, 내 마음속 동기, 저 집 진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유발했으니까 당연히 알죠. 딱 이 경우라면 동기가 표시됐든 안 됐든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유발이라는 단어가 뜨면 상대방이 내 동기착오를 유발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동기를 알아. 유발이 표시된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표시했든 상대방이 유발했든 상대방이 내 동기를 알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발했다면 표시됐든 표시되지 않았든 취소할 수 있다. 동기착오는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원칙, 마음속 동기 차고 있다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건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시험은 2, 3, 4가 나와요. 자, 하지만 동기착오를 이뤄 취소 가능한 경우 동기가 표시됐네. 표시되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표시되면 충분. 상대방과 내 동기를 계약내로 하자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상대방이 유발했어, 이 나쁜 놈. 따라서 상대방이 내 동기를 안 거죠. 따라서 표시됐든 설사 표시되지 않았던 동기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동기착오의 전부예요. 전부. 물론 한두 개 흘러가는 지문 나온 건 있지만. 자, 동기착오 1번. 동기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 마음속이죠.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죠. 의사표시 전 단계. 따라서 원칙, 동기착오가 있다고 해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2번. 내 마음속 동기를 상대방에게 오른쪽 표시했다면, 그래서 계약내용으로 인정됐다면 이제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표시 있다. 거기에 밑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표시되면 충분. 상대방과 계약내용을 하자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표시되면 충분. 상대방이 합의해주든 말든 상관없어.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여기 별 3개.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표시되면 충분. 그걸 적어놔요. 그 여백에. 같이 하셔야 돼요.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 이렇게. 자, 4번으로 갑니다. 오른쪽부터 봐요. 내 동기착오를 상대방이 유발. 이 나쁜 놈이네. 그러면 왼쪽으로 와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유발이 나오면 표시됐든 안 됐든 상대방이 알죠. 유발. 자, 여기도 별 3개. 그래서 2번 합의까지 필요 없다고 유발. 이 2개가 중요해요. 동기착오는. 자, 밑에 판례 왼쪽 판례 X, 왼쪽 92페이지 판례 맨 밑에 있죠. 그 X. 그다음 오른쪽 판례 박스 3번 X. 자,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4번 X.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에서 2번 내용의 착오 X. 30일 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착오 취소 요건 갑니다. 착오 취소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내가 착오를 취소하려면 우리 법 조문
법률행위 내용에, 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법이 요구한 요건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 돼요.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예요. 첫 번째, 그러면 중요 부분이 되려면 우리 대부분 판례예요. 착오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 즉 금전적 어떤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착오 취소를 허용해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돼요. 금전적 손해를 말하죠. 따라서 내가 착오는 있었지만 아무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그러면 착오 취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중요 부분을 안 봐요. 즉 착오 취소 못하게 하니까 중요 부분을 안 봐야겠지. 그래서 실제 시험 좀 이게 떴죠. 착오 의사표시로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거 착오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걸 애외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한데 아무런 손해가 없어. 그러면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 경제적 불이익과 관련된 판례 하나. 자 봐요.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보증선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 덕지 붙어 있었죠.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보증 사건이에요.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증 서준 이놈이 채권자들로부터 지 모든 부동산의 경매가 지금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가압류 박으면 경매하려고 가압류 박는 거예요. 가압류 다음 압류 그 다음 경매 시작돼요. 그럼 보증 서준 나는 큰일 난 거예요. 이놈 재산이 날아가고 그 다음 내 재산에 경매 들어와요.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네. 원인 무효로 밝혀졌네. 가압류는 있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럼 가압류는 없는 거지. 따라서 나는 큰일 날 일이 없죠. 뭐니까. 따라서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면 이제는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살짝 어려워요. 이 판례. 3월달에 하려다가 그냥 해버렸어. 보증 섰는데 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 있었어. 큰일 났다 싶었어. 근데 그 가압류가 여기서 킨 이거예요. 원인 무효.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는 얘기는 이 가압류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가압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거 같은 얘기예요. 착오 취소할 수는 가치 없다로 끝나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판례예요. 왜? 가압류가 원인 무효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래서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거나 그러면 착오 취소할 수 없고 가압류가 덕지 보증사건에서 붙어 있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야. 그럼 가압류는 없는 거야. 경제적 불이익 없는 거야. 소수로 우리 소수로 싸매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로 연결되어 없다로. 자 오른쪽 2번 봅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이걸 전제로 2번 읽어요. 따라서 착오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떤 경제적 불이익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밑에 적어요. 중요 아니니까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우리 시험 얘기 떴어요. 바로 착오 취소할 수 없다고. 경제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 착오를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밑에 판례 이 판례를 3번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자 기술 신용 보증 다 필요 없고 자 중간 오른쪽 보증을 썼어. 신용 보증 신용 백을 거요. 보증을 썼는데 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썼는데 이놈한테 가압류 밑줄 가압류가 박혀 있었고 이 재산에 채무자 재산에 그런데 두 번째 줄 중간 이 가압류 맨 왼쪽 가압류가 부당하게 발령 자 위로 끌어가요. 부당하게 발령 여부에 끌고 가서 우리 시험은 원인 무효 이렇게 두 번 나왔어. 원인 무효 가압류가 부당하게 발령됐으니까 그게 원인 무효의 의미예요. 그래서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면 밑에 보증한 나한테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네. 따라서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2번하고 2 판례 묶어서 별 3개 4번 나왔어요. 4번. 그래서 본문하고 판례 2번 2번씩 4번. 그래서 중요 부분이 되려면 1차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라. 이걸 외워요.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제적 불이익과 관련된 판례 보증 섰는데 아이고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 덕지덕지 붙어있네.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 가압류가 원인 뭐라고? 아이고 다행이다. 무니까. 따라서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훈련해요. 훈련. 이런 건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우리 대법원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몇 개예요. 자, 첫 번째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이해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었을 때 과연 내가 착오 취소할 수 있을까? 착오 취소할 수 있으면 중요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과연 이 경우 내가 이걸 당했을 때 착오 취소를 과연 법원에서 허용해 줬을까? 그걸 생각해요.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일어났다. 이 말은 내가 A 토지, A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목적물이 바뀌어버린 거야. 알고 보니까 나는 경기도 땅을 살려고 했는데 저기 강원도 땅, B 토지, B 건물.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나 강원도 땅이 왜 필요해?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거 착오 취소해야겠죠. 그래서 목적물이 바뀌었다. 착오 취소해야겠죠? 대부분도 같은 마인드. 중요 부분. 이 정도로 해요. 자, 두 번째.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 노란색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빨리빨리 갈 거야. 농사 지으려고 농지를 샀는데 절반이 하천 물에 잠겨 있어. 그러면 나는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절반이 물이야. 농사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 저 착오 취소할래요. 하면 대부분 허용해줬다, 허용 안 해줬다. 허용해줬다. 아, 그러세요. 농사 못 짓겠네. 그래서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 농지 사건이야. 농지 하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 그 다음 법률에 관한 착오. 어떤 법률이냐? 세법. 양도소득세 착오를 일으켰어요. 자, 내가 부동산을 팔면 엄청 양도소득세가 나와. 근데 누군가 나한테 정보를 줬네요. 야, 이렇게 팔아. 법인을 출자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파는 식으로 해. 그럼 양도세 안 낸대. 그래? 그렇게 했어. 근데 나와버렸어. 즉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법에 관한 착오가 됐어요. 자, 대법원이 저 양도소득세 안 날 줄 알고 법인 출자해서 했는데 나와버렸네요. 좀 착오 취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하니까 대법원이 또 가진 자편이야. 허락해줬어. 그 착오 취소하세요. 착오 취소하세요. 중요 부분. 자, 목적물이 바뀌었어.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농사지고 사는데 다 하천이야.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이건 외워요. 법률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으로 봤다. 양도소득세 세법 착오 났을 때 취소하게 했다. 중요 부분으로 봤다. 이건 외워요. 이건 두 개는 이해하고. 자, 잘 안 나오니까. 앞으로 다시 가요. 법률의 착오는 앞에 있네요. 94페이지 왼쪽 맨 밑에 4번 법률의 착오 있죠. 자, 오른쪽 판례로 드릴게요. 판례. 이거 판례. 법률에 관한 착오 어떤 법이냐? 세법.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해서 했죠. 세법 착오 났지. 하지만 우리 대법원 이거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읽어. 밑에 읽지 말아요. 이 단순하게 나와.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떴어. 외워요.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 세법 양도소득세 판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세요. 취소 허용했으면 중요 부분이라고 봤겠죠. 오케이. 이제 한 장 넘기셔서 2번 왼쪽 96페이지 왼쪽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물건이 바뀐 거야. 그럼 느껴봐요. 아이고 나는 B토지 강원도 땅 필요 없어. 착오 취소해야겠죠? 첫 번째 오른쪽 중요 부분 밑줄만 하세요. 그 다음 밑으로 떨어져요. 4번 토지의 현황 하천 사건이죠. 경계에 관한 착오. 이 판례 한 번 나왔어요. 농사지을 농지인 줄 알고 매수 샀는데 절반이 하천이에요. 이거 착오 취소 허락했습니다. 중요 부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있으면 중요 부분이에요. 밑줄만 하세요. 이것도 한 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중요 부분으로 본 대법원 판례. 착오에서 제일 안 중요한 게 여기에요, 여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이런 데서 헤매지 마시라고. 중요한 게 얼마 많은데. 자, 여기 노란색 바뀌었죠?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어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 갑 건물을 샀는데 5억짜리를 10억인 줄 알고 샀어요. 10억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의리예요? 아니 5억짜리 건물을 내가 시가를 착각 일으켜서 10억에 산 거야. 그럼 우리 찾아갑니다. 갑! 네 건물 5억이었다며? 나 2번이나 주고 샀네? 착오야. 착오 취소할래. 시가에 관한 착오. 착오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봐요. 비싸게 주고 샀다고 상대방이 와서 취소한대요. 내가 매도인 갑이 돼야 돼. 야, 그걸로 취소하면 임마 이 세상에 나만 날 거리가 어디 있어. 싸게 팔면 매도인이 취소, 비싸게 사면 매수인이 취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에 관한 착오를 절대 취소 못해요. 시가는 오로지 본인 몫이에요. 본인이 조사해서 시세 판단해야지 누구 말 믿어서도 안 돼요. 오로지 시가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세트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외워요. 착오 취소, 사기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사기 아니에요. 이따 사기에서 또 배워요. 자, 두 번째 이거 했죠. 지번착오, 오표시 무효죠. 둘 다 X 토지를 살려고 했는데 지번착오, 계약서에 Y 토지로 잘못 표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지번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시가도 중요 부분 아니다. 왜? 둘 다 착오 취소 못해요. 착오 취소 못하면 중요 부분 아니라고 봐야지 대부분이. 이게 중요 부분 아니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시가 착오를 이런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걸 외워요. 그러면 착오 취소할 수 없으면 당연히 중요 부분 아니겠죠. 지번착오 절대 오표시면 착오 취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번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착오 취소 못하면 아니고 중요 부분 아니고 아까 같이 착오 취소하면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표시 무효죠.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 시가착오가 위로 올라가요. 동그라미 3번 가격 시가 있죠. 자, 판례 1번이에요. 판례 1번 토지 매매에서 시가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줄 결론이죠. 즉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번착오는 이 교재 여기는 없네요. 아까 표시 그걸로 돼 있어요.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요건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요. 중과실. 자, 봐봐요. 표의자한테 잘못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보통 착오 일으킬 때는 99%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어요. 공안 아빠 들이고 사인 잘못하고 제대로 받도록 하면 연대부정수지 알죠. 착오는 99%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법은 취소할 수 있어요. 단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하죠. 잘못이 너무 커. 그러면 상대방 을을 위해서 취소 못하게 합니다. 자, 3번 왕별 판례예요. 아, 글씨 커. 착오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아무리 잘못 커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착오를 어떻게 했대요? 알고 이용했네. 나쁜 놈. 내 착오를 알고 이용까지 했어? 그럼 느낌이 와야 돼. 나쁜 놈. 나한테 아무리 큰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더 나쁜 거야. 따라서 비록 나한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 너 임마 네가 더 나쁜 놈이네. 대부분이 이 경우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예요. 상대방이 피해자의 착오를 이 단어가 많이 떠요. 알고 이용 이 네 글자가 뜨면 느낌을 가져야 돼.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야. 느낌이지. 상대방이 나쁜 놈이구나. 따라서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해하고 외우고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중과실 관련해서는 어떻게 가느냐. 왼쪽 목차 2번 반가로 양가로 2번이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 취소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4번 착오 효과에서 맨 밑에 3번 봅니다. 자, 중과실 있는 피해자는 취소할 수 없다. 3번 봤죠? 오른쪽 맨 밑에 양가로 3번 효과에 있어. 효과에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위로 가요. 위로 가서 동그라미 2번 적용 배제 있죠?
적용 배제 판례 있죠? 이 판례 왕별. 이게 바로 알고 이용 판례예요. 자, 상대방이 배제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상대방 볼 필요 없죠? 이 나쁜 놈. 따라서 배제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라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알고 이용. 여기 동그라미 빵빵해요.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별이에요. 이거 잘 나와요. 오케이. 자, 중과실. 이제 효과 갑니다. 효과. 자, 봐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근무효. 선의 3장이 대항 못하겠죠. 자, 봐요. 이거 중요해요. 왕별짜리 판례 나갑니다. 을이 갑토지를 매수 샀어요. 자, 을은 왜 갑토지를 샀느냐? 여기에 멋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중도금 주고 먼저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을은 갑토지를 먼저 인도받아서 병이란 공사업자한테 건물 건축공사 계약을 맺어요. 계약금으로 1억을 줬어요. 자, 한참 병이 이 토지에 들어와서 텁하고 이제 건물 올리려고 하고 있던 중 갑이 찾아왔어요. 을 미안한데 나 이 매매 계약에 착오가 있었네. 아이고, 갑이 매도인이 착오 취소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을한테는 큰 일이 난 거예요. 을한테는 이후 착오 취소하면 무효. 받은 것 돌려주세요. 먼저 넘겨받은 토지 돌려줘야 돼요. 토지를 돌려준다는 얘기는 공사 스톱. 공사 스톱된다는 의미는 예사정으로 스톱됐으니까 계약금 1억, 위약금 특약에 따라 날린다는 거예요. 을은 병한테 계약금 뺏겨요. 을은 갑의 착오 취소를 통해 1억이라는 손해를 입은 거예요. 자, 을이 갑을 찾아가죠. 갑, 너 착오 취소한 건 좋아. 하지만 네가 착오 취소한 바람에 내가 1억 손해를 입었잖아. 이건 손해보상 해줘야 될 것 같아. 손해배상 해줘. 네가 착오 취소한 바람에 내가 병한테 1억이라는 금액을 손해를 입었거든. 이건 네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않겠니? 왜? 네 잘못으로 착오 일어났고 그래 취소했고 그걸 내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은 해줘. 이게 우리 갑이 한 얘기예요. 자, 당연히 안 해준다니까 재판 간 거죠. 소송 갔어. 판사님 제 말 맞죠? 쟤 때문에 내가 손해입었으니까 쟤 불법행위예요. 손해배상 받게 해주세요. 결론. 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전가할 수 없다. 착오 취소로 손해입은 상대방은 착오 취소한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반드시 네 글자 떠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결론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죠. 왜 을은 분명히 저놈이 착오 취소한 바람에 1억이라는 거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손해를 왜 배상 청구를 못 받느냐? 이유가 있어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돼요.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돼요. 하지만 착오 취소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착오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적법한 권한행사죠. 권리행사죠.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유예요. 착오 취소는 적법. 자, 이게 우리 시험 질문이죠. 착오 취소에서 상대방이 비록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상대방은 착오 취소한 갑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있다 없다 썰매요. 이유 불법이 아니다. 착오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적법이기 때문에 불법 아니다. 그럼 뒤도 태어나지 않겠죠.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요. 근데 불법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잘 나와요. 자, 이 내용이 어딨느냐? 오른쪽 4번 착오 효과죠. 1번 유효지만 취소.
가장 기본적인 거고. 2번 처음부터 무효.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를 대응하지 못한다. 이거 선의 3자 보기죠. 1번 2번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밑에 3번의 고딕이에요. 자, 첫 번째 맨 오른쪽. 중과실이 아니라면 경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잘못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중과실만 아니면. 이거 한 번 나왔고 중요한 건 그거죠. 자, 착오 취소는 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취소이므로 상대방은 취소를 한 표의자에게 불법 행했다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왕별 5번 나왔어. 5번.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유를 아셔야지.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다. 법이 허용한 적법한 권리행사예요. 갑은.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자, 다음 것 같아요. 차고. 하나 남았네. 자, 그러면 봐요. 자, 을 입장에서 갑이 차고 취소한 바람에 1억이라는 손해를 봤어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죠.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을은 다음번 모든 계약을 할 때 이런 특약을 걸어요. 한번 당했어. 트라우마에 걸려버렸어. 을은. 다음에 또 계약했는데 또 저놈이 취소하면 어떡할까? 불안에 떨죠. 그래서 이걸 걸어버려요. 모든 계약할 때 을은 한번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차고 있더라도 취소하기 없기 너든 나든 그런 특약을 합니다. 이 특약 먹힙니다. 차고 규정은 임의 규정 배제할 수 있어요. 원래 차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이걸 막아버려. 당사자가 차고가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 라고 약정. 이게 특약이죠. 이거 먹힙니다. 이 특약 유효. 차고 규정은 배제할 수 있는 계약법과 같은 임의 규정. 따라서 이런 특약에 걸리면 서로서로 차고 있더라도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차고 규정은 배제할 수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차고 있으면 무조건 취소하는 거야. 취소할 수 없는 그런 특약 무효야. 가행 규정 아니란 얘기예요. 당사자가 우리 차고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특약 유효. 이 특약에 걸렸으면 차고 있더라도 서로서로 취소할 수 없다. 차고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게 마지막에 오늘. 자, 앞으로 가요. 이건 앞에 있더라고 또. 92페이지. 차고 첫 페이지. 92. 4번 있어. 의의 4번. 자, 차고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밑줄. 임의 규정.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갑을 합의로 우리 차고 취소하지 맙시다. 이 법조문 배제할 수 있다. 우리 시험 지문은 이렇게 떴죠. 4번으로. 그래서 차고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특약, 먹힌다. 약정이 특약이에요. 이 특약 유효. 계약법 동네가 특약 다 유효거든요.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고 규정은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차고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마. 상대방이 그러자 하면 걸린 거예요. 약정된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주는 안 나와요. 별은 안 박아요. 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이 사기. 10분 하십니다.